배 맑은 가을이 남긴 투명한 철학. 가을의 공기는 차갑지 않다. 그건 여름이 남기고 간 열기가 식어가는 과정이자 세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는 시간이다. 그런 계절 속에서 손끝에 차가운 물방울처럼 맺히는 과일이 있다. 맑고 투명한 빛깔,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물소리 같은 단맛. 그건 바로 배페어. 가을이 남긴 가장 순수한 결정을 품은 과일이다. 배의 맛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그 담백함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배워온 한 가지 미덕이 담겨있다. 바로 절제와 맑음. 오늘 우리는 그 투명한 과일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나눈 대화를 따라가 본다. 배의 기원, 물과 흙이 만난 곳. 배의 학명은 PYRUSCOMMUNIS 서양배와 PYRUSPYRIFOLIA 동양배로 구분된다. 그러나 그 뿌리는 하나의 땅, 약 3천만 년 전에 아시아 대륙에서 시작되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배의 재배 역사는 최소 기원전 2000년경 중국 화북 지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경에는 이미 배꽃이 흩날리면 봄이 간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후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파되었고, 한반도의 배는 습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덕분에 수분이 풍부하고 향이 맑은 품종으로 발전했다. 한편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 시절부터 배가 귀족의 식탁에 올랐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에서 배는 신들의 선물이라고 노래했다. 그만큼 배는 물과 달콤함의 균형을 상징했다. 배의 8588%는 물이다. 즉 거의 물의 형상이라 불러도 좋다. 그 속을 자세히 보면 투명한 과즙 사이로 미세한 섬유가 엮여있다. 그 섬유는 바로 배 특유의 아삭한 식감을 만드는 석세포 스톤셀다. 석세포는 셀룰로오스 셀리얼로스와 리그닌으로 이루어진 세포벽 구조로 배를 씹을 때 느껴지는 사각사각한 질감을 만든다. 이는 과일 중에서도 독특한 현상으로 배가 가진 물의 단단함을 설명한다. 향기의 근원은 에스터와 알코올류의 조합이다. 특히 핵실 아세테이트 HEXYL 에서테이트와 부틸 아세테이트부터 에서테이트는 배 냄새를 결정짓는 주요 성분이다. 이 향은 차가운 물 냄새와 비슷해 후각적으로도 맑음을 연상시킨다. 맛의 중심은 과당 프럭토스과 소르비톨 SORBITO에 소르비톨은 천연 당알코올로 혀에 닿을 때 부드럽고 깔끔한 단맛을 만든다. 그래서 배의 단맛은 달지만 질리지 않는다. 이 과학적 조화가 바로 절제된 달콤함이라는 감각을 완성한다. 배는 예로부터 열을 내리고 갈증을 먹게 한다고 전해진다. 이는 단지 민속의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배에는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K, 폴리페놀 POLY, PHNOL, 그리고 루테올린 LUTOLIN, 클로로겐산 CHLO와 로지에나이스, 에서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비타민C는 면역을 돕고 식이섬유는 소화와 장 건강을 유지하며 루테올린은 염증 반응을 완화한다. 한의학에서는 배를 폐를 윤하게 하는 과일로 본다. 즉 건조한 가을철 기운을 식히고 마른 공기로 인한 기침을 완화한다고 여겼다. 실제로 배즙은 점액질을 포함해 호흡기에 보습 효과를 준다. 그래서 예부터 배즙 한 잔은 가을의 물이라 불렸다. 그건 몸을 적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자연의 처방이었다. 중국에서는 배를 청결과 분리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 발음이 이별과 유사하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작별 자리에서 함께 먹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배는 이별의 깨끗함과 인연의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배가 정화의 의미로 쓰였다. 제사상에 배를 올리는 이유는 잡기를 막고 맑은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였다. 배를 반으로 잘라 향로 옆에 두는 전통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 정결의 의식이었다. 또한 배는 환대의 상징이기도 했다. 손님이 오면 배 한쪽 드세요 라며 내어놓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나누는 행위였다. 배는 문학에서 늘 고요한 감정의 매개체로 등장한다. 이육사는 배꽃 흩날리는 밤에 눈물이 맺혔다고 썼고, 중국의 시인 백거이는 배꽃은 바람에 젖어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고 노래했다. 배꽃의 색은 흰색에 가까워 순결고요 이별의 상징으로 자주 쓰였다. 한국의 화가 이인성은 수묵화 속에서 배꽃을 조용한 빛의 잔상으로 그렸고, 일본의 문인 나스메 소세키는 배는 여름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과일이라 표현했다.
그렇다. 배는 감정의 끝자락에 피는 과일이다. 뜨거운 여름이 남긴 기억을 식히고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마음을 정리하게 만든다. 배는 화려하지 않다. 단맛은 짧고 향은 은은하다. 그 절제된 조화는 동양 철학의 한 개념과 닮아있다. 바로 청이다. 청은 맑음이지만 비어있음을 뜻한다. 배는 스스로를 과하게 꾸미지 않는다. 그저 맑고 투명하게 존재할 뿐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다. 가득 차면 넘치고 비워야 오래 머문다. 배의 맛은 바로 그 비움의 감각이다. 달지만 남지 않고 향기롭지만 과하지 않다. 그래서 배를 먹으면 몸이 시원해지는 동시에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건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가르쳐준 균형의 미학이다. 배를 베어 물면 터지는 그 소리는 작은 폭포와 같다. 그건 수분의 흐름이 소리로 변한 순간이다. 수박이 뜨거운 여름의 물이었다면 배는 식은 공기 속의 물이다. 같은 수분이라도 결이 다르다. 배의 물은 조용하고 마시는 듯한 단맛으로 스며든다. 이건 단순한 차이 이상이다. 온도의 미학이자 시간의 언어다. 배는 여름과 겨울의 사이, 뜨거움과 차가움의 경계에서 태어난 과일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심연의 물에 비유했다. 배는 그 물의 맑은 표면 같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의 반사가 숨어 있다. 사람들이 배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원해서가 아니다. 그건 자신의 내면을 비춰볼 수 있는 맛이기 때문이다. 달콤하지만 잠깐, 시원하지만 금세 사라지는 그 감각은 인생의 순간들을 닮아 있다. 그래서 배를 먹을 때 사람들은 종종 말없이 웃는다. 그건 혀로 느낀 맛이 아니라 가슴 속에 남은 맑은 여운 때문이다. 가을의 물 그리고 사람의 기억. 가을의 끝,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얇아진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배 한쪽은 햇빛처럼 투명하다. 배는 사라지는 계절의 언어다. 화려함 대신 맑음을 남기고 단맛 대신 평온을 남긴다. 우리는 배를 먹으며 깨닫는다. 진짜 달콤함은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배 한쪽을 베어 물 때 그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가을의 기억을 마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맛은 겨울이 오기 전 마음에 남은 마지막 물빛처럼 오래도록 투명하게 기억된다.